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엊그제가 입춘이었어요. 봄이 온 듯 하지는 않지만 추위가 어느 정도 물러간 것 같은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녹음을 하고 나서 잘한 걸까? 아니면은 좀 아쉬운 건 없나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음 책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책은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녹음을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안 읽었던 이유는 왜 그런 거 있죠. 너무 이제 유명하다거나 너무 뭐 현학적인 말이라거나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 그러면 왠지 읽고 싶지 않은, 그리고 좀 자기 개발서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또 저만의 또 선입견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숙제로 주어지지 않는 한 읽지 않겠다, 이렇게 조금 배짱을 튕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책이기도 했고요. 제가 한 재작년 이맘때쯤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갔다 왔어요. 순례길을 가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왔는데, 이 책을 알고 보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고 나서 이 저자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낭송하기 좀 편안할 것 같아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파울로 코엘류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 책을 2001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작가고 인기 작가이죠. 그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악마와 미스 프랭, 11분 오 자히르 등을 발표했고, 그리고 1947년생이에요. 연금술사로 대성공으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 전에는 광고 업계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1987년도에 이 파울로 코엘료도 스페인 순례길 산티아고에 갔다 왔는데, 그 순례길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그 명상을 하고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은 순례길 너머 이상의 문화의 집합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여행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순례길에 가고 싶어 간 건 아니고요. 솔직히 조금 허세가 있었습니다. 갔다 오면 좀 멋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도피성으로 한 2달간 갔다 왔습니다. 누가 들으면은 이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간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한국에서 풀리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재조립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세계에서 여자가 혼자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은 어딜까 찾아보니까 스페인 산티아고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알려진 곳은요. 그래서 한 2달간 가 있었어요. 가면서 이 책에 나오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양치기만큼은 극적인 변화를 얻지는 못했지만 저 나름도 제 삶이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시련이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 그렇다는 것, 그 삶들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은 되게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 그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깨닫고 왔습니다. 연금술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연금술사는요, 이 책은 제가 알고 보니까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든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제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있죠. 그 말이 이 책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을 되게 잘 썼거든요. 특히 뭐 시험을 치는 친구들한테는 너 그 시험 그거 초심자의 행운인 애들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첫 해 시험 치는 애들이 잘 되는 일이 뭐 많거든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뭐 제가 창작을 했다 생각하진 않았지만 코엘료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말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강연으로 건너오고 강연에서 TV로 그리고 제 일상으로 넘어와서 제 의식 아래에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아니었고 저 또한 누군가의 생각의 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들어주세요. 양치기 산티아고는 잔뜩 실망한 채 밖으로 나왔다. 꿈 따위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선 먹을 것을 구하러 식료품점에 들렀다. 책을 좀 더 두꺼운 책과 바꾸었고 새로 산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 광장으로 갔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포도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맛으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양들은 마을 입구, 새로 사귄 친구의 외양간에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다. 늘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만남, 하지만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며칠씩 함께 지낼 필요는 없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산티아고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들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 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겐 인생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현실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꿈속의 여행 같은 것이니 말이다. 산티아고는 해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려 양들을 초원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이제 사흘 후면 가게 주인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는 타리파의 신부로부터 구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시체를 파무는 이야기가 나오는 두꺼운 책이었다. 등장 인물들 이름도 너무 복잡했다. 언젠가 자신이 책을 쓰게 되면 독자들이 이름을 한꺼번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도록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옆에 와 앉더니 말을 걸어왔다. 저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는 겐가? 노인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겠죠. 산티아고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독서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 사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게 주인의 딸 앞에서 양털을 깎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도 없이 상상해본 광경이었다. 양털은 뒤에서 앞으로 깎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소녀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양털을 깎는 동안 그녀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몇 가지 따로 기억해 두었다. 대부분 책에서 읽은 이야기이지만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끈질겼다. 지치고 목이 마르다며 포도주 한 모금을 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포도주 병을 내밀었다. 그러면 조용해질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노인은 이야기에 굶주려 있는 듯했다. 이번에는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산티아고는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자리를 옮겨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는 노인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산티아고는 그 책의 제목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노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아예 자리를 옮겨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노인은 신기한 물건을 대하듯이 이리저리 책을 살폈다. 중요하긴 하나 굉장히 지루한 책이지. 산티아고는 깜짝 놀랐다. 노인은 글을 읽을 줄 알 뿐더러 이미 그 책을 읽었던 것이다. 노인의 말대로 정말 지루한 책이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시간은 아직 있었다.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책이야. 이미 다른 책들에 다 있는 얘기들이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자기 몫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고 있다네.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라뇨? 산티아고는 놀라서 물었다. 우리 존재에게 주어진 어떤 정해진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결국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지.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신부가 되길 바랐지만 전 양치기가 된걸요.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편이 더 좋지. 자네는 여행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 노인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군. 그런데 노인은 책을 되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그 두꺼운 책을 이리저리 넘겨보고 있었다. 노인의 옷차림은 조금 특이했다. 이 고장에서 그리 낯선 것은 아니지만 아랍인의 옷차림과 비슷했다. 아프리카는 타리파에서 배로 작은 해협 하나를 건너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었다. 아랍인들은 자주 이 고장에 나타나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예배를 드렸다. 영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산티아고가 물었다. 아주 여러 곳에서. 고향이 여러 곳인 사람은 없잖아요. 산티아고가 응수했다. 저는 양치기여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지만 고향은 단 한 곳뿐입니다. 오래된 성 가까이에 있는 마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곳은 살렘이라고 할 수 있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다. 하지만 곧장 물어보면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 것만 같다. 산티아고는 잠시 말없이 광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매우 바빠 보였다. 살렘은 요즘 어떤데요?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낼까 싶어 짐짓 잘 아는 것처럼 물었다. 여전하지. 언제나 비슷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적어도 살렘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안달루시아에 있는 마을이라면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 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산티아고가 다시 물었다. 내가 살렘에서 한 일? 노인은 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음으로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이보게, 나는 살렘의 왕이라네. 세상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때로는 물과 먹이를 찾는 일에 만족하며 말없는 양들과 함께 있거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멜키세덱일세. 헌데 자네는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나? 노인이 말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산티아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문제로군. 자네가 양을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자네를 도와줄 수 없으니 말이야. 산티아고는 화가 났다. 누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포도주를 청하고 말을 걸고 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정작 노인이 아닌가. 책을 돌려주세요. 이제 양들을 찾아서 가던 길을 가야 하니까요.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내게 주게. 그러면 보물을 찾아 가는 길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네, 산티아고는 이렇게 살렘의 왕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까지 이제 팔아버리고 나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집 떠나면 고생도 고생이 없다,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산티아고는 이제 크리스탈 가게에서 이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도둑을 만나서 양을 팔았던 그 돈 모두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구, 그리고 핵심의 한 문장을 고른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코엘료는 이런 비언어적인 우주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우주의 문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할 때 열릴 겁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좀 에너지를 얻었으면 하고 떠난 여행이었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알베르게라고 하는 여행자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에는 침대 말고는 다른 게 별로 없고요. 이제 부엌 옆에 큰 테이블이 있는 이제 거실 같은 게 있어요. 한 25km를 걷고 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엌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스파게티를 나눠 먹습니다. 근데 그 원탁이 아니라 큰 테이블에서 나눠 먹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사람들, 저와 같이 괴로움을 많이 겪었을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좀 전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제가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갈구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꿈을 이룬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는 다 천장이 조금 낮은 콘크리트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창업을 해보겠다, 이제 사무실을 구하겠다라고 다녔는데 적은 돈으로 좋은 건물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물어서 추천을 받아서 피아노 학원을 오게 됐는데 피아노 학원이라 그런지 천장이 되게 낮고 방마다 칸칸이 이렇게 질러져 있어서 되게 통조림같이 답답한 건물이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처음부터 알베르게를 만들 수 있나, 마음속에 좀 서운함도 있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침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설비업자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천장을 뜯었는데 나무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북촌 한옥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안 돼서 1950년대에 지었던 그 높은 천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다락방 구구라고 이름을 짓고 큰 테이블을 알베르기처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우주의 기적을, 간절함이 이루어졌던 경험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네, 연금술사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영혼의 연금술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인의 영혼을 울린 연금술사, 이번 주 주말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읽어보셨던 분들은 그 10년 전에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느껴보시고 짧게 글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연금술사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